평소에 쓰는데 오늘 잊어버렸어. 카메라가 있어가지고 긴장했나봐요. 함께 제 핸드폰이 지금 라이브 중이라 음악을 틀 수가 없습니다. 자, 함께 이 노래 중곡 육성으로 부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나가자 뜨거운 냉세 옮기는 간데 없고 이 빨간 나부껴 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자. 세월은 흘러가도 상처는 안다. 깨어나서 외치는 뜨거운 함성 앞서서 나가니 사는 자여 따르라. 앞서서 나가니 사는 자여 따르라. 네, 함께 하겠습니다. 한반도 평화 파괴하는 주한미군 철새라. 조성리 평화 파괴하는 국방부도 철새라. 이 땅은 우리 땅. 기지정상화 절대 안 돼. 사드 뽑고 평화 심자. 사드 가고 평화 오라. 네, 자리 앉으시겠습니다. 한국의 평화의사문 전해드리겠습니다. 한국의 평화의사문은 류문수 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현지 부모 동포 법률에 관한 신법신부의 사안이시여 형제 사드가 들어와 소란을 피운 지 2,500일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재정 내세를 목격하는 우리 형제들은 오늘도 쉼없이 사드 없는 평화로운 세상이 되어야 한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외침에 세상이 외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겨울이 와도 평화가 오지 않는 것처럼 법신들 가오로 우리의 염원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 믿습니다. 법신부의 사원이시여 저희들이 바라는 대로 원하는 대로 사드를 뽑아내어 평화를 이루어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를 누리게 하소서. 사드 없는 세상이 우리나라 평화가 나아가 이 세상의 평화를 이룬다는 우리의 굳은 믿음으로 간절히 마음 모아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일심으로 기도합니다. 양조 읽겠습니다. 신자
기원문 올리겠습니다. 이 땅의 평화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법승불 사하니시여 기정상화에 저항하는 평화행동을 맞아 오늘의 기도와 행동이 세상 이하 근천의 평화가 되고 나아가 한반도와 세계의 평화로 이어지길 염원하며 간절한 마음 모아 기도 올립니다. 법신불 사하니시여 어리석은 지도자들로 인해 전 세계의 많은 시민들이 전쟁으로 인하여 고해 중에 들게 되고 공정과 정의라는 단어가 그 어느 때보다 의미가 퇴색되어 가는 예정입니다. 하지만 깊은 어두운 가운데 찬란한 아침의 밝음이 자라나고 한겨울 사풍 속에서 생명의 기운들이 자라나고 있음을 기억하기에 오늘도 우리는 우리가 만들어낼 평화의 숲을 위해 한 줄기 더 평화의 뿌리를 뻗어내립니다. 정의로운 목숨을 사하니시여 돌아보면 우리가 싸우고 있는 것은 한갓 사드라는 미국의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70여년 묵은 분단의 역사이며 수백 년 묵은 제국주의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연대를 끊어내어 내 삶의 주인 정신을 빼앗으려 하는 모든 권력들이었습니다. 평산정사께서 선천기운이란 실제에 어긋나는 정신이니 지난해의 묵은 잎은 어쩔 수 없이 떨어지고 새해 새 잎이 득세를 하는 것 같이 이 기억이나 미신 등 과거 시대의 묵은 정신은 결국 새 세상에서는 발붙일 것이 없게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상대를 죽이고 자신만 살아남으려는 이 기억으로 만들어낸 분단과 제국주의, 남을 지배하려는 부당한 권력의 역사는 결국 상생과 평화가 실천되는 시대에는 발붙일 곳이 없음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가 새로운 평화의 역사를 만들어갈 것을 다짐합니다. 자비로 함께 하시는 법신불 사하니시여 세상 위와 근천의 평화를 기도합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기도합니다. 이 땅의 평화가 깨어진 모든 곳에 다시 평화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기 상태의 생명들이 모여 다주를 노래하고 연대의 춤을 추니 한량없이 큰 은혜를 내리시어 상생과 평화의 길로 쉼없이 나아가게 하소서. 한마음 모아 간절히 비옵나이다. 지금도 하루하루 죽음의 위기 속에서 살아가고 있을 가자지구의 시민들과 그리고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을 치르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서 잠시 마음속으로 기도 올리고 있습니다. 본문을 정독하겠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무슨 일을 시작하여 한 가지도 그르침이 없을 때에는 그 일을 잘 해보려는 성의가 계속되다가도 중간에 혹 한두 번의 실수를 하고 보면 그만 본래 마음을 다 풀어버리고 되는 대로 하는 수가 허다하나니 이것은 마치 새 옷을 입은 사람이 처음에는 그 옷을 조심하여 입다가도 때가 묻고 구김이 지면 그 주위를 놓아버리는 것과 같나니 모든 일을 다 이와 같이 한다면 무슨 성공이 있으리요. 오직 철저한 생각과 큰 경륜을 가진 사람은 무슨 일을 하다가 혹 어떠한 실수가 할지라도 그것을 견감 삼아 미래를 더욱 개척을 할지언정 거기에 뜻이 좌절되어
당초에 대중을 놓아버리지는 아니하나니 이러한 사람에게는 작은 실수가 곧 큰 성공의 바탕이 되느니라. 이사는 원불교 대종경 인도품 38장 말씀이었습니다. 네. 오늘 새로 오신 분도 있고, 그러니까 자기소개 하실 수 있으신가요? 네, 이쪽으로 오셔서 직접 여기 라이브가 진행되고 있어서 네, 자기소개와 그리고 참가하시게 된 이런 예. 저는 스튜디오 R이라는 단체에서 미디어 활동을 하고 있는 양성민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여기 온 것은 소송리의 지금 상황을 좀 더 많이 알리고 싶어서 왔는데요. 미국에 있는 더 리얼뉴스 네트워크라고 하는 그 언론이 있습니다. 그곳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는데 소송리의 상황을 그쪽에서 쭉 얘기를 하시면서 이야기를 좀 취재해 주면 좋겠다. 어떻게 지금 사드 배치가 주민들을 괴롭히고 있고 주민들이 어떻게 사드 배치에 반대해서 싸우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미국 시민들에게 들려주는 영상을 제작해주면 좋겠다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민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사드 배치 반대 운동의 상황들을 알리기 위해서 취재차 같이 그 대기실의 열매동지에 안내를 받아서 네, 오게 되었고요. 네, 잘 찍어서 사드 반대 목소리가 한국만이 아니라 미국에서도 확산될 수 있도록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지금 아까 전에 가자지구의 공습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가자지구의 해방도 팔레스타인 민중만의 과제가 아니듯이 사드를 뽑는 것도 소송리 주민들만의 과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 운동이 더 퍼져나갈 수 있게 주구나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한 번도 오시는 분한테 여쭤보지도 못했는데, 어쨌든 아직 1박 2일 동안 지금 촬영을 하셨잖아요. 인터뷰도 많이 하셨고, 첫 감상이 어떠신지. 촬영 코스를 어떻게 촬영하셨는지. 네. 어제 미군 유류차가 네. 사드는 불법이다! 사드는 불법이다! 불법행위 중단해라! 불법행위 중단해라! 6.25 돌아가라! 6.25 돌아가라! 어제 미군 유류차가 정기적으로 해외마다 들어간다고 해서 그거를 그 현장을 촬영하러 갔었는데 또 불규칙적으로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어제는 그래서 들어가지 않아서 대신 이제 원불교 원불교 평화행동. 네, 원불교 평화행동 분들이 오셔서 자선하시는 것을 촬영을 했고요. 그 뒤에 좀 마을 주민분들을 한 번씩 좀 찾아뵙고 만나서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소송리의 첫 풍경은 사실 굉장히 조용하고 평화로워 보였어요. 평화롭다는 말이 왜 저기 쓰이냐면 평화롭다는 말이 참 모순적인데 서울은 늘 시끄럽고 밤 10시가 돼도 불이 꺼지지 않는데 여기는 저녁 6시 반이 넘어가니까 정말 조용하고 어두워지더라고요. 그거는 되게 달라는 걸 느꼈고
근데 이제 주민분들을 인터뷰하는데 총 4분을 인터뷰했는데 하나같이 너무나도 환대를 해주셨고, 그런데 이 사드에 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울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하나같이 다 그 말씀하시다가 중간에 눈물을 보이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겉으로는 참 평화로워 보이는 마을인데 마치 그 안에 떡하니 그 골프장이 지금 경찰 숙소로 사용된다고 하더라고요. 뭔가 진짜 떡하니 이제 들어와 있는 그런 건물들, 그 떡하니 들어와 있는 사이드처럼 뭔가 한 분께서는 그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 이런 노래를 부를 때마다 우리 나이가 이런 노래를 부를 나이가 아닌데 한가하게 그냥 살고 싶은데 그럴 때마다 눈물이 난다는 말씀하셨는데 뭔가 정말 이 평화롭던 마을에 그런 사드를 비롯한 전쟁을 더 불러일으키기 위한 그리고 그런 어떤 정부와 미국의 이익을 위한 행위들이 이 마을에 끊임없이 자면서 불안을 느낀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한눈에는 잘 보이지 않았지만 그런 불안들을 끊임없이 만들고 있구나, 그런 것들을 한편으로 느꼈던 것 같습니다. 네, 이곳에서의 상황을 미국 각계사회에 온전하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정은 내일 오전까지 있습니다. 예. 네, 내일 목요일 신평화행동까지 하고 그리고 이제 돌아가신다고 합니다. 내일 오시는 분들은 잘 인사 반갑게 해주세요. 소희쌤도 네. 말씀하시죠. 저번 주 토요일 날이 아마 전국 노동자 대회가 있어서 서울에 이제 뭐 노동자 농민 민중들이 총 집결을 해서 몇만 명이 이제 광화문 일대에 이제 행진도 하고 했잖아요. 일본 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기저기서 일본 분들과 교류하는 이제 소통이 올라오더라고요, 소식이. 그리고 저도 사실 이제 전국 노동자 대회는 안 갔지만 일요일 날 한일 교류회가 있었죠. 사드는 불법이다. 사드는 불법이다. 내국행위 중단해라. 외국행위 중단해라. 공무용육 돌아가라. 돌아가라. 공사일 돌아가라. 공사일 돌아가라. 예, 한일 교류회가 있어서 20년 기념식 같은 걸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게 뭐 좀 궁금하더라고. 그래서 또 옛날에 이제 일본 갔다가 만난 분들이 오시나 이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그리고 저도 좀 취재할 것도 있고 해서 올라갔었는데 좀 놀라웠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이 놀라웠냐면 정말 우리는 대체로 이제 어떤 정세를 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이제 한국 정부가 어떤 정책을 쓰고 어떻게 이제 계약을 하고 어떻게 나쁜 짓을 하는가 이런 게 많이 초점인데, 일본의 이제 노동자들은 이제 좀 사상에 입각해서 전쟁 반대라는 가치를 굉장히 높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일관성 있게 자신들의 투쟁과 자기의 노동자 투쟁과 정세와 이 전쟁 문제가 굉장히 임박해 있고, 이것을 우리가 노동자들이 총단결로 이 전쟁 문제를 제기하고 싸워 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그 발제문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러면 이제 발제문에서 얘기하는 거면 그냥 발제문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이게 이렇게 보는 눈도 좀 다르지만 일상적으로 이분들이 전쟁 반대 좋습니다. 사드는 불법이다. 사드는 불법이다.
내국행위 중단해라. 내국행위 중단하라. 5052 돌아가라. 5052 돌아가라. 그래서 이제 노동자들이 전쟁 반대 싸움을 해야 된다. 뭐 일본에서도 지금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전쟁과 관련해서 이렇게 좀 비판하는, 이스라엘 만약에 뭐 비판하는 어떤 세계 대회를 지금 조직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근데 이제 아사히 같은 경우가 일본으로 이제 원정 투쟁을 굉장히 많이 갔거든요. 근데 이제 아사히도 이제 사드 반대 투쟁하러 8년을 왔지만, 사실 일본 분들 노동자들을 만나면서 전쟁 문제를 굉장히 고민하게 된 거예요. 왜냐면 갈 때마다 예를 들어 보육교사조차도 우리가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전쟁을 일으키지 않고 전쟁을 반대하는 교육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는 게 굉장히 놀라웠다, 이런 얘기를 얼마 전에 들었는데, 저도 이제 이번에 이제 그분들하고 아주 디테일하게 예상적인 소통을 할 수는 없었지만, 사드는 불법이다. 사드는 불법이다. 내국행위 중단해라. 내국행위 중단해라. 7901 돌아가라. 7901 돌아가라. 그렇게 들을 수는 없었지만,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어떤 건지는 충분히 이해했고, 특히나 이제 한국 같으면 훨씬 전쟁 피해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전쟁을 일으킨 침략을 한 나라의 그 노동자들은 그 침략 전쟁에 대해서 더 비판하고, 그걸로 인해서 자기들도 피해받고, 그리고 다시 전쟁을 일으키면 안 된다, 이라는 것들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게 좀 놀라웠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그런 데서 이제 질문 같은 거나 막 발언하면 안 되는데 너무 궁금해서 발언을 한 거죠. 질문 마지막 발언 안 받으려는 걸 억지로 끝까지 멀리서 왔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질문을 했던 게 뭐냐면 그거였죠. 일본 사회에서 전쟁 반대하는 그 기조는 굉장히 훌륭한데, 근데 이제 조합원들에게 전쟁 반대 말고 전쟁 반대하는 게 평화는 아니지 않냐. 그러면 실제로 이제 조합원들하고 노동자들하고 평화 교육을 어떻게 하느냐를 좀 질문을 했었는데, 사실 이제 그 답변을 충분하게 듣지는 못했어요. 그러면서 저희도 사실 이제 갔다 오면서 그 고민은, 우리가 이제 일단 한국 사회에서 전쟁 문제를 전쟁 반대 기조로 계속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아주 많지 않다. 있긴 있죠. 분산, 제주 뭐 여러 곳에서 기지 반대 운동하는 것이 전쟁 반대를 하지만, 사실 전쟁 반대 목소리가 그렇게 높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소송리에서 사드 반대와 더불어서 이 사드 문제가 사실 전쟁 무기를 반대하는 문제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전쟁 반대 목소리를 조금 더 높이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노동자들에게 끊임없이 전쟁 문제를 얘기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고민은, 이 전쟁을 반대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지향하고자 하는 그 평화가 무엇인가, 이제 평화로운 세상이라는 게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계속 얘기할 필요가 있겠다. 이게 반대급부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순간에는 평화로운데 어떤 순간에는 전쟁이잖아요. 근데 이것이 함께 공존하고 있는 곳에서 어떤 것이 우리가 지향하는 평화인지를 계속 이야기하고, 이것이 이제 누군가를 교육하는 게 아니라 사실 자기 성찰 속에서 교육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들을 좀 했었습니다. 좋은 시간 가졌어요. 예. 사드는 불법이다. 사드는 불법이다. 내국행위 중단해라. 내국행위 중단해라. 6537 돌아가라. 6537 돌아가라. 정신없네. 말이 이게 주가주가 끊기니까 뭐. 높은 그러네. 이거는 뭐 노하우가 없으면 안 되겠습니다, 진짜.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지금 오늘 장로님 서울 가셨어요. 내일 오후에 오신다. 아니 갑자기 와서 제가 평소에 입각해서 오늘 패스. 그 마이크를 던주세요. 자, 오늘도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침략행위도 없지 마라. 침략행위 돕지 마라. 오늘도 매주 수요일 되면 돌아오는 SBS의 맹자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마다 맹자 이야기 하세요? 지금
강장로님 있을 때 하죠. 뭐 오늘은 교무님 준비하신 말씀 있을 테니까 딱 안 했어요. 네. 이제 난로를 피우고 하니까 또 조선의 겨울이 왔다는 게 실감이 됩니다. 나뭇잎들이 다 떨어진 벚나무는 나뭇잎을 일찍 떨어뜨리네요. 벚나무는 일찍 떨어뜨리고 아직 잎들이 남아있기도 한데 여름 동안 그 무성한 잎들을 떨어뜨리는 것은 겨울을 나기 위한 나무의 결기라는 생각이 들어요. 겨울을 나려고 하면 뭐 몸에 치장 같은 거 맨몸으로 칼 같은 기상으로 버텨야 그 겨울을 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조선님이 와서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침략행위 돕지 마라. 침략행위 돕지 마라. 6997 돌아가라. 6997 돌아가라. 특히 진밭에 올라오면 나무들 사이에 둘러싸여 있으니까 이 나무로부터 많이 배워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나무는 뭐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그냥 제자리에 있어야 되잖아요. 많은 세월이 흘러가고 계절이 바뀌고 또 많은 사람들이 왔다가 흩어지고 지나가고 하더라도 나무는 그 자리에서 이렇게 지켜봅니다. 그렇게 저도 사드가 나갈 때까지 그냥 자리를 지키는 조성리 한 그루 나무가 되면 좋겠다. 그런 각오들을 진밭에 오면 다지게 됩니다. 그 맹자 이야기가 지난주에는 우리 이승문 쌤이 안 왔고, 그죠? 그리고 다른 분들은 이 맹자 이야기를 처음 듣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할 차례인데, 오늘 이야기는 이제 맹자가 결국 제 나라에서 더 이상 할 일이 없구나. 그래서 제 나라를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명팽이 중단해라. 매국행위 중단해라. 0370 돌아가라. 0370 돌아가라. 그래서 이제 제 나라를 떠나는 이 국면이 온 거예요. 그 이야기를 오늘 할 차례인데, 이 맹자가 제 나라를 이젠 떠나야겠다고 마음먹게 된 결정적 계기가 제 나라하고 이웃 연나라의 전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지난 시간에 했던 제 나라 연나라 제연 전쟁 이야기를 다시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맹자가 제 나라를 떠난 에피소드보다 제연 전쟁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하고 다음 주에 또 떠나는 이야기를 할게요. 제연전쟁은 중국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제 나라, 연나라의 전쟁이 춘추 전국시대를 거의 마감하는 전쟁이거든요. 춘추시대는 공자가 있을 때가 춘추시대였으니까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이죠. 그 기원전 1000년께부터, 기원전 한 700년께부터 이 춘추시대가 지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전국시대가 끝나는 그 진나라가 진시황이 그 천하를 통일하는 때가 기원전 200년이니까 춘추 전국시대는 거의 500년 동안 지속돼요. 그 500년 동안 중국은 전쟁 속에 살았던 겁니다. 모든 민중들이 전쟁의 참화 속에 500년을 그 보냈던 시대가 바로 이 춘추 전국시대였거든요. 특히 전국시대는 맹자가 표현하기를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는 극악한 시대였다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과 같은 상황이 전국시대 200년 동안 계속 진행됐다고 보면 되거든요.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침략행위 돕지 마라. 침략행위 돕지 마라. 1382 돌아가라. 1382 돌아가라. 그 전국시대에 강력한 그 세력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가 7개가 있어서 흔히 이제 역사 이야기하는 사람 전국 칠웅이라고 이야기를 7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7개가 이제 들어보면 알아. 진나라가 이제 진시황이 나중에 천하를 통일한 그 진나라죠. 그 다음에 초나라는 남부지방에 있어요. 그리고 제나라, 연나라가 있는데 제나라는 그 서쪽 지방, 그러니까 산둥반도 중국에. 그리고 연나라는 북경 지역. 그래서 그 북경을 예전에 영경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한위조가 이제 중원을 차지하고 이렇게 그 그림이 그려지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제나라, 연나라는 북경을 마주하고 접하고 있잖아요. 연나라가 북쪽에 있고 제나라가 남쪽에 있고. 제나라는 특히 바다를 끼고 있기 때문에 물산이 굉장히 풍부하고 상업이 발달하고 그래서 국력이 강했어요. 그런 제나라의 맹자가 가서 여기 이제 제나라 선왕을 계속 보필하면서 이 왕도 정치를 펼치기를 꿈꾸고 있었는데 결국은 말이 먹혀들지 않아서 맹자가 제나라를 떠나게 돼요. 그 떠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제나라 연나라 전쟁인데 연나라 국정이 굉장히 혼란해집니다. 혼란해지는 계기가 된 것이 연나라의 왕 쾌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쾌 임금이 자기 세자가 있어 태자가 있어요. 세자가 평이라는 세자가 있는데 당연히 평에게 그 권력이 이양되는 그때는 이 권력이 이 세습이니까 이양되는 건데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었는 건데 밑에 있는 신하가 한번 꼬드깁니다. 임금님께서 그 아주 역사의 길이 남을 그런 그 어진 임금으로 남으려면 옛날 고대의 이 순임금이 우임금한테 황제의 자리를 양위했듯이 어진 신하를 골라서 양위를 하면 그 임금님이 아주 역사에 남는 어진 임금으로 될 겁니다 라고 신하가 해요. 이런 이야기를 받아들인 임금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이제 이 쾌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 뭐 내가 그래 이야기한다고 금마가 덥석 받겠나? 사양하겠지.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침략행위 돕지 마라. 침략행위 돕지 마라. 6286 돌아가라. 6286 돌아가라. 이게 빨리 올라가네. 그래서 이제 자 내가 이 임금장이를 양위할 테니까 자네가 받아줄 텐가 하니까 예상과 달리 그 신하가 덥석 받아요.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침략행위 돕지 마라. 침략행위 돕지 마라. 9305 돌아가라. 9305 돌아가라. 침략행위 돕지 마라. 침략행위 돕지 마라. 8585 돌아가라. 8585 돌아가라. 사드부역 그만해라. 사드부역 그만해라. 0472 돌아가라. 0472 돌아가라. 그렇게 되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원래 이 세자가 임금이 될 거라고 기대하고 거기에 온 충성을 다 바친 세력들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어느 날 그 임금의 자리를 딴 사람한테 물려줘서 그럼 그 세력들은 이제 목이 나거나 아니면 도망가서 숨어서 살거나 해야 돼요. 이렇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고 그 세자를 앞장서서 자기 세력을 만들어요. 그러면서 연나라 안에 내란이 일어나게 되는 거라. 이 내란이 일어나는 거는 그냥 그 세력들끼리 싸우는 게 아니고 백성들이 동원되면 나라가 억수로 피폐해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지. 그래서 옆에 있던 제나라가 포기를 잡은 거예요. 그 연나라와 제나라는 전국시대 200년을 거치면서 별로 국경을 접하고 있었지만 전쟁이 없었다고 그래요. 세력이 비슷했기 때문에 싸우면 어차피 둘 다 피해본다는 걸 알아. 그러니까 안 싸우고 200년을 거쳐왔는데 막판에 이제 전국시대 막판이에요. 막판에 이제 연나라 안에서 이렇게 혼란해지니까 제나라가 좋은 기회를 잡았다고 판단을 한 거죠. 와우.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8414 돌아가라. 8414 돌아가라. 1096 돌아가라. 보통 때보다 좀 빨리. 그러니까. 아니 근데 저거는 저렇게 하면 번호판이 없던데요? 있어요. 8414. 아 있어요? 이거 있었어. 아마 구겨졌을 거. 뒤쪽에 구겨진 차가 있어요. 불법이죠. 그래서 이제 제 나라가 연나라를 쳐들어가요. 이 쳐들어가는 국면에 있어서 맹자는 거기에 대해서 크게 문제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기가 평소에 지론에 따라서 전쟁 자체를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었어요. 맹자가 이웃에 무도한 상황이 벌어지면 그 무도한 상황을 정리하는 것이 이 왕도 정치의 한 국면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다만 맹자가 이야기한 것은 연나라를 진압해서 안정시키되 연나라가 안정되면 그 왕권을 적당한 그 계승자에게 물려주고 당신은 빠져야 된다. 돌아와야 된다. 그렇게 해야지 연나라와 제나라 그 이후로 우호관계를 맺고 지내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상황 그렇게 진행되지 않았어요. 이 제나라가 연나라를 쳐들어가서는 거기에 있는 왕가의 보물들을 탈취하고 백성들을 학대하고 지금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를 짓밟는 상황 비슷한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지. 그렇게 되면 처음에 명분은 좋았다 할지라도 진행되는 상황에서는 연나라 백성들이 제 나라를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철천지 원수가 되지 않겠습니까? 맹자가 이야기했던 것은 연나라의 민심을 잡아야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오히려 연나라 백성들의 원수가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되면서 연나라 백성들은 다시 세자, 아까 살아남았던 그 세자를 중심으로 이 옹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제나라의 불안거리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제나라 선왕이 맹자한테 내가 선생 말씀을 안 들어가지고 일단 변명을 하긴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30년 후에 일어난 일인데 맹자 있을 때가 아니고 맹자가 죽고 나서 30년 뒤에 일어난 일인데 30년 동안 연나라는 절치부심하면서 국력을 강화했어요. 그래서 30년 뒤에는 이 제나라를 제외한 나머지 6개 나라가 연합을 해서 제나라와 전쟁을 벌입니다. 그래서 제나라를 거의 멸망 직전까지 몰고 가거든요. 이때 나오는 이야기가 이제 이 전국시대 마지막에 나오는 합종연행설 하는 게 이때 나옵니다. 제나라를 제외한 나머지 나라가 전부 다 연합을 해가지고 제나라를 치게 되는 그런 과정이 만들어요.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침략행위 돕지 마라. 침략행위 돕지 마라. 8일 6일 돌아가라. 8일 6일 돌아가라. 그렇게 해서 그런 상황이 벌어질 게 뻔하기 때문에 맹자가 그런 이야기를 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나라는 연나라를 그렇게 쑥대밭을 만들고 도륙을 내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상황을 보면서 맹자는 이제 기대를 적었는 거죠. 여기는 더 이상 가망이 없다. 내가 임금에게 아무리 왕도 정치를 설득한들 임금은 앞길을 막고 있구나. 그래서 결국은 제나라를 떠나야겠다. 그렇게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제연전쟁인데 이 이후에는 그렇게 돼요. 만약에 제나라와 연나라가 그렇게 우호관계를 맺고 있었으면 이 진나라가 천하를 통일하는 일은 없었어요. 세력이 막강한 두 나라가 우호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나라와 연나라 사이에 30년 전쟁이 벌어지면서 세력이 막강하던 연나라, 제나라가 전부 다 둘 다 몰락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30년 뒤에는 이 진나라가 천하를 통일하는 그런 과정들이 벌어집니다. 이것이 제연전쟁이고 다음 시간에는 여기를 이어서
이제 맹자가 이 제나라를 떠날 때의 에피소드를 다음 수요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또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명제가 떠나면 마지막입니까? 아니에요. 제나라를 떠나서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데서 계속 활동을 펼쳐나가겠죠. 이게 기원전 얘기 아니에요? 기원전 300년. 기원전 얘기 아직 2000년 더 남았는데. 근데 이 얘기 저번에 들었던 것 같아요. 이게 맹자의 그 2장에 그 양해왕장에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 지금 다시 반복해서 나오는 이야기. 제연전쟁 할 때만 소위시가 올라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제가 가을이 되면은 나도 이제 산을 한 번씩 가요. 좀 이름 있는 산들은 항상 가면 그 공룡능선 있잖아요. 설악산 공룡능선 지금부터 한 14시간 정도로 그걸 타야 돼요. 그 산을. 해마다 우리 사람 멤버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 갔었는데 진짜 이완이면 들어봤어요. 그래. 그 설악산 공룡능선 14시간을 타는 거를 이제 제가 우리 멤버들하고 타는데 올해는 제가 자면서 가요? 하루 자고? 그 전에 먼저 가서 잘 수도 있고 여기서 저녁에 버스 타고 가서 새벽 3시부터 내려가 시작해야 돼요. 등산을. 그거를 이제 하다가 원래 이제 여기에 무슨 행사가 있었어. 소송리에. 그래서 제가 안 갔는데 갔는 멤버들이 하는 말이 그래 이번에 잘해놨다. 단풍이 하나도 없다. 너무 좀 얼씬스럽다. 원래 왜 이런지 모르겠다. 빨리 졌구나. 아니 앉았죠. 갔다 온 모든 사람들이 거기 말고도 원래 가을 등산 가는 사람들이 전부 똑같은 말이 원래 단풍은 영 안다. 단풍이 네. 물이 안 없는 거예요. 그래 제가 우리 여기 소송리를 잘 알잖아요. 소송리 단풍 참 예뻐요. 인도산 여기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나무에 지금 보면 파란 그 잎이 뭐 단풍이 들면서 예뻐야 되는데 들지를 추워버렸어. 비도 많이 오고 막 덥고 한데 여기 단풍이 들 시점에도 추워가지고 지금 이렇게 얼씬스럽게 안 들고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 단풍은 잎은 잘 들어서 좋든 말든 나무는 그대로 있다는 거지. 아까 마지막 말씀에 이 진밖에 없을 때 이 변천은 나무처럼 항상 이게 있고 싶다라는 우리 수기 선배님 그 말씀에 제가 생각나서 이겁니다. 항상 이 진박교를 나무처럼 지켜 갑시다. 제가 그 얘기를 그게 딱 묻히더라고요. 어제 저한테 하시던 무신끼리 듣니 그 말씀이 제가 그래. 아시겠죠? 제가 말씀드린 끝까지 남는 우리 이제 언젠가는 우리 그래도 지금 있는 이 제목 연대자분들이 어떻게 여기서 우리 저항운동 할든지 갈 것 같다. 그렇게 맞아가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 오늘 그 법문 말씀이 필리쌤 필리쌤 아침에 시작할 때 말씀이나 지금 말씀이나 이제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법문 말씀의 내용이 사람이 처음에 뭔가 일을 시작할 때에는 이제 큰 기상을 가지고 시작하나 그 기상에 따라서 한두 번의 실수가 있고 보면 그걸 포기하거나 거절하거나 마음에 처음에 시작할 때 마음이 수그러들게 된다. 우리가 새우 처음에 입었을 때는 정말 잘 갖춰서 안 찢어지게 혹은 더럽혀지지 않게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침략행위 돕지 마라. 침략행위 돕지 마라. 1499 돌아가라. 1499 돌아가라. 처음에는 그렇게 정말 잘 안 더럽혀지게 혹은 안 뜯어지게 이게 근데 조심조심 나가면서 이렇게 입잖아요. 근데 이게 한두 번 구겨지고 나고 혹은 좀 입다 보면 이제 막 입게 된다.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침략행위 돕지 마라. 침략행위 돕지 마라. 6166 돌아가라. 6166 돌아가라. 여기서 이제 보면은 큰 성자와 중생이 달라지게 되는 것. 큰 성자는 한두 번의 실수를 발판으로 저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삼지만은 그러면은 중생들을 포기하는 계기로 이렇게 삼게 되는 거죠. 지금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상황이 지금 딱 그 시기에 온 것 같아요. 딱 그 시기에 온 것 같아요. 각 주체별로 혹은 사회적 평화회의도 자체도 그렇고 서로 간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조금씩 소원해지고 이렇게 되고 하면서 내가 약해지는 그러한 문제도 있게 되는 시기인 것 같아요. 저쪽에서도 파고들기 좋은 시기인 것 같고 파고들기 시작하기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때일수록 더욱더 조심해야 되고 근데 조심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 소위쌤이나 다른 분들도 얘기하지만은 이제는 어떻게 이제 이후를 준비할지 이런 것들을 함께 고민해야 될 때다 라고 하는 거를 다시 한번 저도 고민을 하고 이 시기를 함께 지혜를 모아서 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얘기했듯이 소정리의 평화가 한반도의 평화, 세계의 평화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소정리의 평화가 파괴되면 한반도의 평화도 함께 파괴된다라고 하는 그런 큰 마음을 가지고서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아침 평화행동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